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평균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그지? 이 바닥 깔아주는 친구들이 꽤 있죠. 그래서 평균 점수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바구니가 있어. 근데 서로 달라. 자, 그럼 바구니를 뭐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해볼까 한번. 이 바구니를 A, B, C, D라고 할게. 그런데 자, 지금 빨간색 공이 2개고 파란색 공이 6개가 있어. 근데 각 바구니 1개 이상 3개 이하 넣고, 빨간색 공은 2개 이하로 넣으랍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 공이 2개야. 그럼 빨간색 공을 그냥 하나씩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이 빨간색 공을 하나씩 넣을 바구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시 2죠. 왜냐하면 같은 색 공은 구별하지 않는데 다 같은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넣을 빨간색 공을 넣을 2개의 바구니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 공이 이렇게 A, B에 들어갔어, 그치? 끝났어 이제. 자, 파란색 공을 넣어야 돼. 파란색 공 6개를 이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란색 공을 넣어야 되는데 각 바구니에는 어쨌든 1개 이상을 넣어야 돼. 그럼 3개 이하로 또 넣어야 돼. 그러면 파란색 공이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 무조건 하나씩 넣어야 되겠지, 그치? 하나씩 넣고 시작하는 거야. 파란색 공 6개 중에 2개를 하나씩 넣고 시작하자, 그치? 자, 그럼 파란색 공이 4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 4개를 넣는 건데 여기서 이 3개가 어느 한 바구니에 들어가면 안 되지. 왜? 3개 이하로 들어가야 돼, 그치? 얘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를 2개로 나누어 넣던가, 아니면 2개, 1개로 나누어 넣던가, 아니면 1개씩 1개 이렇게 나누어 넣던가, 이 3가지밖에 안 되죠. 그죠? 다시 일단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빨간색 2개를 넣지 않은 나머지 빈 바구니에 파란색을 1개씩 넣어주고, 나머지 4개를 넣는데 3개 이하로 넣어야 되니까 2개로 나눠 넣든, 아니면 이렇게 2개, 1개 또는 1개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눴어. 자, 이것도 공이 다 같은 모양이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냥 2개 나눴어. 그럼 그걸 넣을 바구니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경우의 수가 뭡니까? 이 경우의 수가 이제 4개 중에서 4개 바구니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괜찮죠?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자, 2개, 1개로 나눠 넣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일단 3개 바구니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쨌든 공을 넣을 3개 바구니를 선택한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2개, 1개로 나눠 넣으면 하나는 빌 거 아니야. 하나는 안 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넣지 않을 하나의 바구니를 선택해도 괜찮지. 어쨌든 넣지 않는 하나의 바구니를 선택하는 게 4시 1. 내가 넣어야겠다라는 바구니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4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를 선택했어.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근데 거기서 이 2개를 넣을 바구니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치? 그게 3가지죠.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그냥 한 가지, 그치? 그냥 하나씩 넣어주면 돼, 그치? 됐어? 그럼 끝났죠,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시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고, 곱하기. 자, 여기다가 빈 바구니에다가 파란색 공을 1개씩 넣는 거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죠. 왜? 다 같은 모양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발생하겠지, 그치? 따라서 4시 2 플러스 그 다음에 4시 1 곱하기 3 플러스 그 다음에 1가지. 그래서 이렇게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114. 오케이? 몇 번? 이게 보기가 아마 5번일 거야,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였을 거야, 그치? 그리고 유사 문제가 많은데, 자, 둥근 의자, 그 다음에 사각 의자 이렇게 있어. 총
7개의 의자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일반 3명, 2명, 2명씩 있고, 규칙은 2가지입니다. 일반은 둥근 의자에만 앉고, 같은 반은 이웃하면 안 돼. 그치?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쉬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어렵게 이제 풀거나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봐봐. 일단, 일반은 둥근 의자에만 앉아야 돼. 그럼 일반이 둥근 의자에 앉는 방법 수가 일반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 그치? 여기 비는 거야. 그치?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일반. 자, 여기는 편의상 여기 앉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앉지 않고 일반 이럴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건 좀 이따 설명하자. 이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은 같은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 2가지가 이런 얘기거든. 여기 일반에 학생이 앉았어. 자, 일단 첫 번째 거로 얘기해 볼게. 일반 앉고 앉지 않았어. 그치? 그 나머지 친구들은 앉힐 건데,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2반 둘하고 3반 둘에서 이제 총 4명 앉힐 거야. 그치? 4명은 여기 앉히는 거야, 이제. 어디 앉히는 거지? 여기 2개,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4명을 앉히는데, 같은 반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 이 경우의 수는 특히 전략이 중요해. 다른 것도 전략이 중요하지만, 경우의 수는 특히 더 중요하다. 전략을 세워보자. 그럼 뭐냐? 그 나머지 4명을 여기 앉게 하되,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괜찮아? 근데, 자, 이 첫 번째 상황 보세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앉는데, 이웃하는 상황이 여기에만 이웃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 2개 앉는다라고 해서 이웃할 수가 있나요? 절대 이웃할 수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웃하는 경우에서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2가지가 같은 상황이라고 했어. 자, 두 번째처럼 앉았다고 쳐봐. 그러면, 역시나 이제, 여기 1반 앉아있으니까, 여기를 앉아야 돼. 그치? 2반 둘, 3반 둘, 총 4명이. 그치? 그런데, 역시나, 여기 2개에 이웃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데는 이웃할 수 없단 말이야. 여기에 이웃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괜찮아? 자, 요거. 자, 지금 내가 조금, 그림이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상황. 1반 이렇게 앉아있어. 그 나머지 여기에 2반 둘, 3반 둘이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 4명을 앉히는 경우에서가 4팩이야. 일단은. 그치? 근데 이웃하는 경우를 빼잔 말이야. 그게 전략적으로 좋죠. 그러면 일단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리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 여기에 2반 둘이 이웃할 것인지 3반 둘이 이웃할 것인지를 정해야죠. 그게 2가지죠. 2반 이웃할 건지 3반 이웃할 건지. 그치? 그 다음에 2반 이웃한다고 쳤을 때 2반 친구들을 또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팩이지. 곱하기 2팩.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2반 이웃했든 3반 이웃했든 나머지 가령 2반 이웃했으면 나머지 3반 둘을 여기 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2팩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여기 1번 상황에서 이걸 1번이라고 할게. 얘랑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 자, 이거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도 이게 다르겠습니까? 똑같아. 두 번째는 얘가 B고 여기 1반 들어간 거니까 역시나 여기 둘에 이웃할 수 있겠고, 그렇게 이웃할 자리는 딱 여기밖에 없겠다. 그치? 그 상황에서 또 역시나 나머지 반 친구들을 배정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치? 즉, 그래. 일단 1반 안 치고 나머지 친구들을 배열하되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돼. 그치? 됐어?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아이들을 앉힐 때 당연히 3팩토리얼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그쵸? 그건 뭐 좀 이따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이제 해결해 볼게, 이제. 자, 요게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첫 번째 경우에서 일반을 배열하는 경우에서가 3팩이야. 그치? 그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다가 일반 아이들 배정하는 거 3팩이 들어가야지. 즉, 3팩토리얼이 가정된 상태에서 이 친구들 배열하는 게 3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아까처럼 앉히는 경우에서, 그치?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그치? 다시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또
곱하기 2를 곱해줘야 돼. 그치? 됐어? 이게 1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쵸? 자, 그리고 3번, 4번은 뭐였냐면,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있어. 이제 일반이, 얘는 이제 가장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되는 경우고, 그쵸? 일반이 이제 비는 경우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비거나 여기가 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 일반 들어갔어. 여기 일반 들어갔어. 여기 일반 들어갔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자, 여기 빈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이제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리가 하나, 둘. 이렇게 이웃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렇게 이웃하거나. 그치? 역시나 가겠습니다, 이제. 일단 일반 친구 3명 배열하는 게 3팩. 그죠? 그냥 나머지 친구들 배열하는 게 역시나 하나, 둘, 셋, 4개 자리에 배열하는 게 4팩이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걸 빼잔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웃하는 자리가 딱 한 가지였단 말이야. 지금은 이웃하는 자리 자체가 2가지야. 2 곱하기. 그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웃한다고 쳤을 때 여기에 2반이 이웃할 수도 있고 3반이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반을 결정하는 게 또 2가지. 그 다음에 2반이 이웃한다고 했을 때 그 2반 친구들을 배열하는 게 또 2팩토리얼까지. 나머지 여기 2반이 앉았다고 쳤을 때 3반 친구들을 또 배정하는 게 또 2팩이지. 그죠? 괜찮아? 이게 이제 세 번째 경우야. 세 번째 경우. 근데 이제 안 쓸게. 네 번째 경우가 뭐겠습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경우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했어, 그러면. 일반이 여기 빈 경우, 여기 빈 경우, 여기 빈 경우, 여기 빈 경우 다 했지. 여기랑 여기 빈 경우는 그가 이거 2개고, 여기가 비거나 여기가 비거나, 그게 이거 2개란 말이야. 그치? 맞죠? 요거 2개. 그럼 그냥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그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뭐가 좀 허전하다,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자. 그지?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뭐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문제 풀 때는 그냥 뭐, 이것밖에 없어. 요거 2개, 보고, 쭉쭉쭉쭉, 끝.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이걸 뭐 모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일반 친구들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배열했을 때, 이웃하는 거 빼자. 그죠? 그것만 좀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이 계산한 거를 써줄게, 그냥. 이게 19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96 나옵니다. 96.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288. 그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몇 번이야? 2번이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런데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풀 때, 이거 뭐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야 되니까 2제곱, 3제곱 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물론 뭐 되긴 돼. 되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중수나 하수에 풀이고, 그럼 쌉고수, 고수는 어떻게 푸냐? 자, 뭐 이거 내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던 건데, 이걸 딱 봤을 때,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풀겠습니다.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풀 거야.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면 A제곱, 그죠? 마이너스 A 더하기 D. 자, 이거 더하면 1이잖아.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D 빼기 BC. AD 빼기 BC 해봐. 그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13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2는 빵이야. 이거 일단 지울까? 이거 뭐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B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B의 제곱. 자, 이거는 그냥 딱 부러서 알아야 돼. 이거 저기서 빵이잖아, 빵. 끝난 거야. 나는 아이들한테 항상 거듭 제곱을 할 때 먼저 뭘 조사하라고 하냐? 자, 그래, 뭐 이거 안 배운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이러한 2차 정사각형렬이 있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TA 플러스 AD 빼기 BC2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이거 뭐 필요 없다,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당장 때려쳐. 그거는 물론 안 쓰이는 문제가 많죠. 거의 90%, 한 80%, 90%의 문제들이 안 쓰여. 그러면 다른 얘기는 뭔 얘기냐? 나머지는 쓰여. 나머지는 쓰이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 우리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 내가 100점 맞고 1등급 맞으려는 친구들이 그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어려우니까 안 하고 좀 쉽게 뭐 좀 점수 좀 잘 맞고 싶은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잘하고 남들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더 공부해야 돼. 어려운 거 기꺼이 우리가 학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요거를 지금 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로 인해서 행렬의 거듭 작업을 할 때, 자, 명심해. 행렬의 거듭 작업을 할 때 지금과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정말 많아. 자,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A 더하기 D가 빵이거나, 지금 이게 이런 케이스야. A 더하기 D 빵이죠. 그쵸? 그 다음에 혹은 AD 빼기 BC가 빵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 혹은 이런 경우거든. 그러니까 A 더하기 D가 풀마 1이고 동시에 AD 빼기 BC가 1인 경우, 이 세 가지만 집중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거듭 제곱에, 하여튼 거듭 제곱 문제는 오히려 10중 8구가 이것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나온단 말이야. 나머지는 그냥 노가다로 규칙 파악하는 문제야. 알겠니?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얘기가 그게 이 얘기야. 알겠어? 왜 그런지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거를 모른 채로 시험 봤다 혹은 뭐 이렇다 그러면 당장 학원 때려쳐. 학원 바꿔. 알겠어? 그러나고는 끝이야, 끝. 절대로 그 학원 다녀서는 잘할 수가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저런 경우고 요게 이런 경우야. 그렇지? 뭐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 그 다음에 이제 날라갔고 AD 빼기 BC 해봐. 1 플러스 2죠. 마이너스 1 플러스인가? 그러면 어떻게 1 나오죠? 그럼 뭐야? 플러스 2는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 당연하죠. 양변에 양쪽에 앞에다가 A 뭐야 이거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나? 그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어차피 얘는 뭐 곱하나 말하지만 같은 방향에 곱해줘야죠. 그럼 뭐야? A 3제곱 저기 플러스 2가 제로니까 넘기면 이거지.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순식간에.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이거 더해서 1이고 AD 빼기 BC가 1이야? 한 방에 온단 말이야. 마찬가지 한 방에 온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B의 제곱은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여튼 여기까지 몇 초? 한 15초면 충분해야 돼. 물론 이런 친구도 있죠. 그래 나 A 제곱 할 거야. 이것도 A 제곱 할 때 이걸 내가 2번 써가지고 A 제곱을 하기 위해서 2번을 쓰는 친구들 있잖아. 그거 아마 이거 안 가르치는 학원이라든지 안 했던 친구들은 그것도 2번 써서 할 거야. 근데 이것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수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습이겠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A 제곱 해볼까 한번? 선생님은 그냥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거든. 자,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나? 11 나오나? 11? 13에다가 13 나오는구나. 13,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9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별거 아니야. 방법이 있어. 그치?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공식화 시키고 싶다? 그럼 네가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단축을 시켜야죠. 다 써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치? 아무튼 이렇게 노가다로 하는 건 좀 우리가 좀 저기 하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이렇게 내가 빠르게 했다라고 일단 하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 6제곱은 당연히 2죠. A 9제곱은 또 마이너스 2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12제곱은 또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B 4제곱은 또 2고, B 6제곱은 또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B 8제곱은 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아까 내가 썼다 지웠지만, A M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이 제로야. 이거 만족하는 30 이하의 그 자연세면의 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구조상 얘가 3제곱, 6제곱이 안 되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4제곱이라든지 5제곱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가 어떤 행렬이 됐다고 쳐봐. 근데 얘가 그걸 지우고 빵빵빵빵이 될 수는 없겠죠? 구조상, 그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는 구조는 이런 것밖에 없어. 이게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는 구조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를 모르면 이건 그냥 집으로 가야 돼. 수학 안 해야 돼, 이건. 그치? 맞죠? 구조상.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내가 세워볼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게 뭘까? 2가 되는 게 6, 12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면 M은 어떻게 되지? M은 6도 있고 12도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아닌데? 맞나? 아, 맞구나. 30까지 나오겠죠. 그쵸? 동시에 N은 어떻게 돼? 자, N은 이제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뭐야, 이제 요거 2, 6 이런 식이죠. 2, 6 뭐 이렇게 4씩 커지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 28까지 진행이 되지? 쭉 가면. 그지? 그럼 우리 이제 이 개수만 세워주면 돼. 개수.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몇 개냐면 이게 얘는 5개가 나오죠? 그죠? 이게 배수. 그 다음에 2부터 얘는 몇 개 나오냐면, 잠깐만, 이게 28이 아닌가? 2로, 30까지구나. 그죠? 30까지. 2, 6, 10, 14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제 이게 몇 개 나오냐면, 이게 개수가 8개가 나와요. 8개. 그죠? 8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냥 지울게, 이제. 요거. 근데 요거 모르는 사람도 정리해야 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A 뭐야? 마이너스이니까 3, 9 뭐 이런 식이죠. 3, 9, 뭐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3, 9, 12가 아니라 15구나. 왜 이게 덧셈 뺄셈이 안 돼? 그죠? 더하기 6식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게 27까지 가고요. N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제 N이 2인 경우잖아. 4, 8. 얘 쉽다. 4, 8, 10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아마 28까지 가겠다.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 몇 개? 이거는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역시나 5개가 나옵니다. 5개. 얘는 7개가 나올 거야. 그죠? 계속 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5 곱하기 8 해서 40. 여기서 5 곱하기 7 해서 35. 그래서 2개 더해서 75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순서쌍의 개수가 75.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파악됐으면 그 다음 세는 거야. 알아서 세시고.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K-레이블턴 정리를 통해서 거듭제곱을 추정할 수 있는 테크닉을 내가 알고 있냐 모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 왔다리 갔다리를 잘 이용해야죠.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쉬운 문제죠. 자, fx가 있고,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꼭지점을 구해보면은 2, 마이너스 8.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0,0 지나고 4, 0 지나고. 그죠? 하여튼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x는 a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랑 만나는 점이 p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이 q고, x축과 만나는 점이 r인데, 이 x 이퀄 a가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4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랑 이거 구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구했던 게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PR 플러스 QR. 요게 22보다 이하가 되는
정수 A 값의 합이야.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도 뭐 식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자 봐봐, 제가 마이너스 8이고 지금 이게 최고차함계수의 절대값이 같죠. 이거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모양새가 같다는 얘기야. 그쵸? 모양새가. 그러면 이게 요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뭐 평행이동까지 하면 여기랑 겹칠 수 있겠지. 그치?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죠. y절편. 마이너스 12야. 그리고 지금 A는 정수니까 사실 이 절편이 4기 때문에 4보다 안쪽이라고 내가 요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할게. A가 4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고, 요건 두 번째 경우가 A가 4보다 큰 경우라고 할게. 왜 문제에서 또 4는 아니라고 했잖아. 또 A가 나와 있죠? 제일 첫머리에 4가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그래서 4는 빼고 어쨌든 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봐봐. PR이 이만큼이야. 즉 이것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를 붙여야 돼. 다시 요 점의 함수값, F의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를 붙여야지. 즉 볼 바꿔야지 그게 PR의 길이가 되겠지. 이 QR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길이야. 근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22보다 당연히 작겠지. 왜? 어차피 대상이 1, 2, 3밖에 없는데 이게 뭐 지금 소위 뭐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이 길이의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지금 이 상태에서 22가 넘겠어? 이건 다 되는 거야. 그치? 즉, 이 상태면은 1, 2, 3.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정수 1, 2, 3은 다 되는 거야. 그거를 조사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근데 이런 건 사실 할 필요 없는 거야. 딱 보고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1, 2, 3은 그냥 합격이야. 야, 니네 들어와 있어. 이거지, 그치? 지금 우리가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3은 그냥 합격이라는 거죠. 나 선생님 좀 불안한데요? 해봐. 1인 경우도 해보고 2인 경우도 해보세요. 절대 이거 두 개 더해서, 그러려면 요 부연 설명, 요게 지금 뭐냐? 얘가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기껏 해봤자 4야. 이 길이는 기껏 해봤자 아마 뭐 11인가 밖에 안 될걸? 그러면, 물론 얘가 맥시멈 값을 갖고 얘가 맥시멈 값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이 길이가 맥시멈 값을 가질 때가 얘가 2일 때거든. 딱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러면 요 길이는 또 맥시멈이 안 된단 말이야. 최대값이 안 나오죠. 반대로 얘가 최대일 때는 얘가 1 되거나 3으로 좀 치우쳐야 되는데 그럼 얘가 최대가 안 돼. 괜찮아. 어쨌든 불가능하지만 이게 최대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22가 안 돼. 합이. 그치? 그러니까 되는 거지 당연히. 그치? 그걸 가지고 뭐 선생님 뭐 그거 해봐야 되는 거 그건 뭐죠? 공부를 소홀히 한 거야. 즉 이런 경우만 우리가 조사하면 돼. 이런 경우만. 그치? 자, 그럼 이런 경우 뭐 뻔한 거죠. 자, 지금 이게 x 이퀄 a니까 해봐야 돼, 이제.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PR의 길이는 요거죠. 이 길이는 x 이퀄 a를 여기 대입했을 때 함수 값에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치? 그럼 뭡니까? f 저거잖아.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빼기 10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를 붙여줘야지. 그치? 맞아? 맞죠? 요 P라는 점의 Y좌표야. 그치? 맞죠? 근데 길이를 바꿔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QR. 개 쉽다. 그치? A 대입해,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해. 그치? 얘는 그냥 앙수니까 함수값이 그냥 그대로 인용해야죠. 그쵸? 됐어?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더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돼. 그거 뭐 그냥 노가다기 때문에. 그죠?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이 선생님이 그냥 이건 이용할게. 뭐, 이렇게 됩니다. 보등식까지 다 해주면. 그래서 A 뭐 플러스 1, A 빼기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야. 그치?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4보다 큰 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5밖에 없죠? 그죠? 5밖에 없어. 그래서 5만 딱 더해주면 돼. 그치? 얼마다? 그래서 11이다, 11.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문제에도 요구한 것이 이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다 합격이다. 다 된다라는 거를 식 없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 평상시에 그래프에 대한 모양새를 정확히 익히고 혹은 뭐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어떤
습관을 갖추고 있다면 뭐 여기까지 건 내가 볼 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 그치? 맞죠? 그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번째만 우리가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빨리 풀어내야지. 그치?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아주 쉽죠.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실근과 후근을 모두 갖고 정수인근도 이제 적어도 하나 있대. 자, 이거 1도 아니죠. 이거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봤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거에 두 개 곱하기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보기차식 형태다 보니까 a 빼기 12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되네.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제곱에다 마이너스 a 빼기 1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x의 제곱이 a 빼기 10이고, 또는 x의 제곱이 a 빼기 2죠. 근데 이 중에 누가 더 크죠?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죠? 얘가 더 커. 근데 여기서 이게 x 제곱이기 때문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얘가 더 크다고 했어. 그럼 얘는 음수가 돼야 돼, 무조건. 그럼 여기 허근 두 개 나오죠. 이게 음수면 허근 두 개. 얘는 0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 양수가 아니야. 0이어도 실근 나오잖아. 그치? 맞죠? 만약에 양수, 예를 들어서 이게 3이 되면은 x제곱이 3이니까 x는 풀마 루트 3. 그게 실근 두 개지. 그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 빼기 2가 0보다 이상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로 인해서 얘는 확인이 됐어. 그치? 그죠?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죠. 정수인근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하여튼 좀 의아해. 원래 중1고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거든, 그동안. 근데 올해는 유난히 좀 내가 봤을 땐 쉬운 것 같아. 되게 많이 쉬운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의 느낌과 학생들의 느낌은 다를 거야. 학생들은 그래도 다 어렵게 느꼈겠죠. 자, 아무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근이 나오는 거였었잖아. 실근에서 정수근이 나오지, 허근에서는 정수근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야? 이게 0이 되거나 1 되거나 제곱수가 돼야죠. 그쵸? 그래야지 이게 저기 정수인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때는 A가 얼마지? A가 2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 있는 것만 솎아내면 돼. 그치? 얘는 어떻게 되죠? A는 3이고, 이건 A는 6이죠. 얘는 A가 얼마지? 10이 되죠. 여기서 멈추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지? 근데, 그 4개 더하는 거네? 그럼 4개 더하는 거면 요거 더해야죠?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이 돼서 22. 그쵸?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쉽죠? 이거 이게 20번이야? 참, 하여튼, 쉽다. 그죠? 편하게 그냥 푸시면 된다. 오케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킬러 문제인가? 아무튼,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좀 쉬울 것 같아. 아마도 옛날에는 이 경우의 수를 2학기 기말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걸 1학기 기말 때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어쨌든, 내공이 부족하거나, 어설프게 공부했거나, 혹은 어설프게 그냥 쉬운 문제 풀었거나, 혹은 어설프게 배웠거나, 이런 친구들 다 포함해서,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아예 대응을 못했을걸? 대응을 풀더라도 어렵사리 풀든가 그랬을 것 같아. 자, 한번.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 이런 내용들은 방향성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방향을 잘 잡아야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보고 방향성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4개의 공을 꺼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대. 자, 그런데 이게 10의 배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10의 배수는 2 곱하기 5. 자, 2 하나 들어가고 5 하나 들어가야 돼. 적어도. 그치?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야. 1부터 10까지 2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넘쳐나죠. 2, 4, 6, 8, 10. 그치? 근데 중요한 건 5야. 5가 귀하죠. 그죠? 그러니까 5가 들어가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야. 아, 5가 굉장히 귀한데? 근데 5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개의 공 중에서 뭐야? 5하고 10만이 이 5를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치? 이게 핵심 포인트야. 아, 저런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5만 가지고 있는 거야. 5만 포함시킨 거지. 5만 포함시킨 경우. 그럼 10은 포함되면 안 돼. 그치? 쓸까? 10은 포함하지 않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이제 5가 얘가 5일 수는 없죠. 얘가 오면 그러면 뭐야? 만족하지 않잖아. 그치? 그럼 얘가 오거나 얘가 올 수 있겠다. 그치? 맞죠? 그런 경우를 해봐야 돼. 그럼 첫 번째가 그래, B가 5인 경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혹은 A, B. 자, C가 5인 경우. C가 5니까 이렇게 C로 오라고 쓸게. D가 5인 경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다시 한번. A가 5일 수 없어. 말이 안 되겠지. 5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 정하고 이거 정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쉬워. 그럼 자, 일단 여기 될 수 있는 건 뭐죠? 1, 2, 3. 4는 안 돼. 이 때문에. 그치? 세 가지. 얘는 그냥 6, 7, 8, 9까지만 해야 돼. 10은 빼기로 했잖아. 6, 7, 8, 9. 4개 중에 2개 뽑아내면 끝나죠. 뽑아내면 자동으로 작은 놈은 C가 되고 큰 놈 D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일단 그렇게 할 건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자, 5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걸 다 곱해서 10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는 넘쳐나. 2는 졸라 많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C, D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2가 포함되지 않는, 즉 모조리 다 홀수만 포함되는 경우에서 빼면 어쨌든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가면 5가 포함됐기 때문에 10의 배수가 완성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ACD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모두 홀수가 되면 이 곱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빼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쉬워. 아마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없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가지. 이거 몇 가지? 6, 7, 8, 9. 10은 안 돼.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뽑아야지. 그치? 여기에서 안 되는 거 빼자고. 안 되는 거. 자, 모두 홀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있죠? 1, 3. 얘는 7, 9 밖에 없어. 그럼 2 곱하기 1 빼줘야 돼. 너 2가지, 너 1가지. 됐어? 이렇게 해나가면 답 나와. 쉽죠? 이게 바로 전략이다. 근데 전략, 방향성, 아무나 쉽게 이게 잘 생성이 되나? 안 그래. 겁나게 많은 내공을 쌓아야 돼.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이게 정말 빠른 풀이인지, 괜찮은 풀이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검증하고 피드백을 스스로한테 부여하고, 이런 과정이 쌓여 나가서, 사실은 그게 공부야. 그치? 그거를 쌓아 나갔을 때만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이제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얘는 일단 지금 얘도 이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할 겁니다. 그치? 자, 여기 지금 뭐죠? 자, 1, 2, 3, 4가 있지. 1, 2, 3, 4. 그런데 이게 어차피 1, 2, 3, 4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얘가 가장 커봤자 3, 4지. 3, 4. 3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경우 없어. 그치? 그러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주면 돼. 얘는 뭐죠? 6, 7, 8, 9 4개야. 4개. 왜? 10을 안 낸다고 했어. 아까 내가 10 빼기로 했죠. 거기다 마이너스. 역시나
이 A, B, D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 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1, 3 한 가지. 1, 3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야. 여기서는 5 또는 7 두 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 곱하기 2가 되겠다. 그치? 됐죠? 자, 요거 이제 끝났어, 이제. 이거는, 야, 이거 쉽다. 이거는 일단 이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자, 봐. 그냥 5보다 작은 1, 2, 3, 4, 4개 중에서 3개 선택해줘. 그치? 괜찮아? 그 중에서 요거 걸리는 경우 있나요? 자, 이빨 크게 잡아도 2, 3, 4야. A 괜찮죠? 이면 이거 만족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얘를 거스르는 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자, 홀수만 나오는 경우 있나요? A, B, C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 즉, 이거 만족하는 1, 2, 3, 4 중에 4개 중에 3개 뽑게 되면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서,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가서 요거를 충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됐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그대로 인정. 그치?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거 다 더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이번에 10을 포함하고 다 했어, 얘들아. 이게 제일 어려워. 이 뒤는 쉽다. 5는 포함시키지 않아. 끝났어. 자, 10 포함되면 이 D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냥 이거야. A, B, C 10이지 말 그냥. 그치? 맞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똑같이 할 거야. 자, 이 A, B, C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5는 포함되면 안 돼. 그치? 자, 그러면 1, 2, 3, 4, 5 빠지고 6, 7, 8, 9 몇 개야? 8개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8개 중에 3개 선택해주면 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일 작은 놈이 A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에 C 순으로 우리가 그냥 간주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잘 봐. 10 포함됐으면 얘가 이미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게 2의 배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이매가 10이면 10의 배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요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어. A가 이거잖아. 그치? 만약에 내가 아까 이거 써줄까? 1, 2, 3, 4, 5 빠지고 6, 7, 8, 9까지 해서 8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6, 7, 8 선택했어. 그럼 6, 7, 8 이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이미 10이 있기 때문에 위의 관점에서 A가 3보다 이하라는 것에 걸리잖아. 안 돼, 6, 7, 8. 그죠?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요 3 이하를 거스르는 친구들을 우리가 빼자 이런 얘기야. 그럼 뭐냐면 얘가 3이 안 되는 케이스니까 3 여기까지 그냥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 택하면 그죠? 그 5개 중에서 3개 택하는 경우 여기에서 3개 택하는 경우는 모듈을 빼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얘는 괜찮아. 그치? 맞죠? 예를 들어서 4, 6, 8 했어. 4, 6, 8 안 돼. 6, 8, 9 안 돼. 죄다 여기다 걸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쉽죠. 깔끔하지. 그죠? 여기서 전체에서 3개 뽑는 것 중에서 이거 거스르는 거, 요거에서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3까지 버리고 A가 3 이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들, 즉 4보다 이상인 것들 중에서 3개 뽑는 거를 빼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 이제 5하고 10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죠. 이것도 근데 A가 5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A, 5, C 이런 경우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B가 5인 경우 아니면 A, B, 5, 10인 경우 있겠다. 그치? 이것밖에 없겠다. 그치? 무조건 10은 여기로 와야 돼. 그치? 그래서 역시나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쉽죠? 이미 끝났어. 이들 포함되면 이미 이 나는 만족해. 그치? 그럼 우리가 3 이하인 것만 우리가 잘 해주면 되죠. 자, 이거 몇 개입니까? 1, 2, 3, 세 가지. 그죠? 이게 몇 가지야? 6, 7, 8, 9.
네 가지인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역시나 5보다 작은 1, 2, 3, 4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작은 놈, 큰 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쉽죠? 그래서 뭐다? 이거 다 더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그치? 어쨌든 다 더해주면, 그게 답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또 계산하기 싫은 친구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써주면 이게 16이고, 얘는 22이고, 얘는 당연히 4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46. 그리고 얘가 12하고 6. 오케이?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결과가 106 나와. 106.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다 정답이? 4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문제 푼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거 말고 뭐 또 막 다 쓰고 뭐 쓸 거 쓰고 뭐 혹은 뭐 어떻게 해서 풀었겠지만 어쨌든 효율적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경우에서는 특히나 풀어도 푼 게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나 이런 경우를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씩 재미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자, 이거 어려워 보이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래. 그치? 그런데 선생님은 이거 딱 보고서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하고서 한 30초? 또 안 걸린 것 같아. 그죠?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 해법이 있을 거야. 굉장히 많은 풀이가 존재할 텐데 하여튼 내가 지금 푸는 게 제일 빠를 거야. 해보자. 자, 이거 넣을 거야. 그치? 물론 이거 보면 fx하고 gx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충분히. 축방이 똑같아. 축방.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때려박아. 대입해. 넘길게. 넘기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넘기는데 일단 쓸게. 일단은 우리 친구들 뭐 어려운 친구들 있기 때문에 일단 써주겠습니다. 일단 대입했어. 그 다음에 적당히 넘길 거야. 자, 이거 넘겨. 그러면 2x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5만 남겨. 미정계수 a가 있는 친구들은 죄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2ax니까 x 빼기 1인가? 이렇게 되겠나?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얘가 항상 만족하도록 하는 그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 함수 그릴 수 있잖아. 이 함수 어떻게 돼? 이 함수가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5죠.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13 나오죠. 13. 여기가 13이야. 아유, 돌았잖아. 얘가 2고, 이게 13이죠. 그쵸? y축. 됐어? 여기만 그리는 거야. 그치? 요게 요 함수야. 얘는, 야, 우리 이 정도 알잖아. 이거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 기울기 2a죠. 1,0이 어디 있어? 1,0 여기 있잖아. 그쵸?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돼. 그럼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맞잖아. 그치? 좀 더 가파라도 괜찮고, 이렇게 돼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여기서 탁 걸리죠. 그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안 돼. 하여튼, 이 직선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딱 걸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의 최소값이야. 기울기의 최소값. 응? 이게 음수니까.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그죠? 마이너스 5 맞지? 그게 이 기울기 2a의 최소값이야.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건 안 돼. 그치? 왜? 그러면 얘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이빨이 올라가갖고 요때 그치? 잠깐만. 하여튼 여기 지날 때 2,13 지날 때 그치? 그때보다는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야 돼. 이것보다 더 커지면 안 되지. 그럼 얘를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물론 여기서 살짝
이게 여기서 접하는지 접하지 않는지 뭐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돼. 근데 그런 것까지 뭐 필요하시면 나는 이제 미분으로 했는데, 미분 이거 미분해가지고 그냥 이 대입해갖고 미분계수 해가지고 하면 제일 빠르긴 한데, 아직 미분 안 배운 친구들은 뭐 얘랑 여기 지나는 그 1차 함수가 접하는 점이 어디인지 검토해주면 돼. 어쨌든 그럼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답부터 내겠습니다. 여기 1,0지라는 직선인데 여기가 2,13이야. 기울기 얼마죠? 1 증가했을 때 13 증가하잖아. 이때의 기울기가 13이지. 이때의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5야. 그럼 끝났어. 2의 2가 마이너스 5보단 이렇고 끝.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은 뭐 1분도 안 걸렸어. 그죠? 아무튼 뭐 그래서 빼면 2분의 18이니까 9 나오겠다. 9, 그치? 9, 요게 1번.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개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잠깐 조금 뭐 위험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직선이 기울기 커지다가 어쨌든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 얘가 1,0이야.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얘가 이런 상황이야. 얘가 1이고 이게 2인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커지다가 접할 때 딱 걸리게 되고 그때가 최대값이야. 그때가 이 기울기 2a의 최대값이죠. 왜?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그죠? 이거는 뭐야? 요 직선하고 요거랑 연립해갖고 판별식 이퀄 0 때려봐. 그러면 그때 접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지금처럼 2보다 작지 않다라는 걸 보이면 돼. 뭔 얘기냐? 직선하고 이차함수 연립해서 판별식 이퀄 0 때리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A값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 접점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지금처럼 2보다 작은 점에서 존재하게 되면 이 가기 전에 이 기울기가 커지면서 먼저 접하게 돼가지고 최대값이 13이 아니라 뭐 12나 뭐 하여튼 뭐 좀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가 바뀌겠죠. 그렇지 않음을 보이면 돼. 그치? 그건 너희들이 해보세요. 그건. 그치? 근데 상식적으로 뭐, 이 기록이 13 되는 게 이 이전에 발생할 수 있겠어? 그래프의, 뭐라고 하지? 이 개형상? 그죠? 그렇지 않죠? 그건 이제, 물론, 그렇다고 확인 안 해보면 안 돼. 나는 미분으로 확인했어, 미분. 미분으로 하면 개 쉬워. 그죠? 요 미분 때려서 기울기 구하잖아? 이 대입하면 기울기 8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때의 기울기 8이야. 이건 13이니까. 8, 13. 1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22번, 23번 문제 보면 안 되는 친구야. 그냥 20번까지만 풀어. 그 뒤에 그냥 하지 말고 그 앞에까지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역시나 내가 보기엔 굉장히 쉬웠어. 예년에 비해서. 자, 해볼까? 자, 초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인 이차함수 fx, 그 다음에 초고차항계수 양수인 이차함수 gx인데, 이건 이제 가나다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일단, 얘부터 볼까? 자, fx가 3보다 이상인 게 x 이퀄 2가 유일하대. 그럼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하여튼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fx가 2,3이 꼭지점이야, 꼭지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3이야. f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맞잖아. 3보다 이상인 게 3보다 큰 건 없고 딱 3인 게 2 딱 하나 있지. 그러면 맞잖아. 그지? 근데 얘도 봐봐. 비슷하죠? gx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오직 하나래. 그럼 g는 또 그런 거죠. g가 뭐 여기 보면 근데 다만 얘는 2라고 구체화되어져 있지만 얘는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밖에 없다라는 개념만 나와 있으니까 g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주면 돼.
얘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지. 이게 G야. 그죠? 그러면 역시나 마이너스 9보다 작은 건 없고 같은 게 딱 하나 있는 거지. 여기 알파라고 할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9야. 그런데 나에서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gx보다 fx가 더 이상인 게 해가 이렇대. 이게 중요해. 응?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자, 일단 요거부터 하고 하자. 자, fx부터 좀 특정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fx는, 자, 초고창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이죠. 왜? 아까 얘기했죠? 꼭지점이 2,3이야, 그치? 얘가 0, 얼마 나오죠? 0 대입해봐, 0. 그러면 마이너스 5 나온다, 그치? 0, 마이너스 5야. 그래프를 좀 예리하게 잘 그려야 돼. 요렇게, 아이씨. 야, 이거 왜 이래? 좀 이상한데? 자, 그냥 어차피 요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조금 설명하기 좋게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된다고 칠게. 자, 여기가 이게 2인 거야, 그치? 괜찮죠?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이렇게. 오케이, 됐어.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할게. 그죠? 자, 지금 내가 그린 게 이게 F야. 됐지? 이게 fx 그래프를 내가 지금 그렸다. 위로 볼록하다, 그치? 근데, 야, 0부터 4까지야. f가 더 큰 게 0부터 4까지면, 그리고 g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9야. 여기서 느낌 빠가야 돼. 여기서 나는 좀 안 된다. 그럼 공부를 좀 소홀히 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9고, 얘가 2잖아. 그럼 g가, 이건 내가 미리 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얘가 2잖아.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가 4가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돼. 이게 g야. 그럼 다 되지. f가 g보다, 이상인 거? 0부터 4까지. 맞잖아. 흰색이 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맞지? 근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했던 친구들은 순식간이야, 이거. 선생님도 이거 뭐 푸는데 뭐지? 싶었어. 야,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쉬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특정이 되면 끝났어, 이제. 그지? 그 다음에 뭐 g를 뭐 우리가 굳이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왜? 꼭지점도 알겠다. 0,5 지나는 거 알겠다 해서 뭐 g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필요한지는 그 다음에 해보지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봐야 돼. 요것도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 쉽게 할 수 있다. 자, 이 둘을 보면 이게 뭔 얘기야?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fx equal k죠. 두 번째 거는 gx equal k-n이죠. 자, 그런데 얘들아, k가 커, k-n이 커. 얘가 더 크죠. 그죠? 근데 둘 다 실근이 없대. 그럼 k가 더 커. 근데 k랑 fx랑 안 만나야 돼. 맞지? y는 k랑 y는 fx랑 안 만나야 돼. 그래야지 얘가 없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y는 k-n과 y는 gx가 안 만나야 돼. 그치? 그럼 f랑 안 만나야 돼. k가 더 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게 y는 k가 여기 있어야 돼. 그치? 왜? f랑 안 만나야 돼. 근데 이 k 빼기 a는 k보다 작아. 상수함수. 걔가 g랑 안 만나야 되려면 여기 있어야죠. 이게 y는 k-n 이게 돼야 돼. 너는 너랑 안 만나야 돼. 너는 너랑 안 만나야 돼. 이 얘기지, 그치? 이거 지울게. 끝났죠? 안 만나려면 k는 3보다 커야 돼. 그치? k는 3보다 커야 돼. 이거 3 최대값보다 커야 돼. 얘는 k 빼기 n은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돼. 맞나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둘을 다 동시에 하면은, n-9가 되나, 이렇게? 괜찮죠? k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돼. 왜? 문제에서 이 k의 개수가 몇 개? 4개야, 4개.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무 쉽죠?
4, 5, 6, 7이죠. 얼마가 돼야 돼, 이거? 얘는 8이 돼야지, 딱. 그치? 맞죠? 따라서 얘는 얼마다? 17이다. 그죠? 그래서 5번. 끝. 응? 됐어? 어때? 쉽죠? 이게, 실제 선생님 이거 푸는데 뭐 한 1분 안 걸린 것 같아. 해석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이건데? 그러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야 뭐 쉽게 했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게 해석이야, 해석. 영어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수학도 식을 해석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식을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잘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뭐 늘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복습이야, 복습. 복습 잘 해서 자기 거를 만들길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